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들은 체중 제한이 없습니다. 120kg를 가볍게 뛰어넘는 이들은 상식 밖의 신장과 몸무게, 또 어마어마한 근육량을 자랑하며 만화책이나 게임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죠. 오늘 이 슈퍼 헤비급 선수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을 추려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위의 기준은 단순히 키와 몸무게의 합계로 정했으며 선수들의 신체 조건은 전성기 기준으로 측정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넘버 10 밥셉. 피지컬이 테크닉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선수이죠. 그는 격투기 연습 6개월 만에 프로 데뷔에 나타나 모조리 파괴해버린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196cm의 키에 160kg의 몸무게로 근육으로 뒤덮인 그의 몸집은 마치 만화 바퀴의 비스켓 올리버가 떠오를 만큼 무시무시함을 자랑하는데요. 그는 아무런 근본 없이 돌진하며 주먹을 크게 휘둘러대며 싸울 뿐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파괴력으로 상대를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K1의 전설적인 선수 어네스트 후스트를 2번 연속 잡아내며 압도적인 체격과 힘이 모든 기술을 집어삼켜버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격투기 팬들에게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죠. 미르코 크로캅에게 패배하며 밥샘 역시 맞으면 아픈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고 전적이 쌓여갈수록 실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체계적인 훈련과 아마추어 무대를 거친 게 아니라 격투기 초보자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뭔 모르고 휘둘러대는 펀치는 밥셉의 투지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했지만 경기가 거듭될수록 타격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 점점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었죠. 결국 최용만 선수에게 패배하고 괴수 캐릭터를 빼앗긴 밥셉은 2007년 피터 아치와의 경기에서 맞지 않았음에도 KO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 경기에서도 의도적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밥셉은 겉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치밀하고 영리하여 경제관념 또한 투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넘버 9 버터빈. 키 180cm, 몸무게 190kg로 키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굉장한 선수 버터빈. 그는 격투기보다 스모가 더 어울리는 체형이지만 의외로 빠른 핸드 스피드와 강력한 펀치력을 앞세워 프로복싱과 킥복싱, MMA, 프로레슬링까지 모두 경험한 대단한 파이터입니다. 1994년에 프로복싱으로 데뷔한 그는 IBA 슈퍼 헤비급 챔피언까지 올랐으며 한때 51연승까지 기록할 정도로 출중한 기량을 과시했죠. 2013년 마지막 경기까지 그가 쌓은 전적은 77승 10패 58KO. 슈퍼 헤비급에서 키가 작은 편인 버터빈은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큰 선수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무기인 라이트 훅을 앞세워 수많은 KO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3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K1과 종합격투기 무대에도 진출한 버터빈은 킥과 그래플링에 대해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핸드 스피드를 앞세워 예상을 뒤엎는 승리를 종종 따냈는데요. 특히 MMA에서 거둔 17번의 승리 중 9번은 서브미션으로 가져가며 역시 남다른 격투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밥셉과의 스모 대결을 펼친 이력도 있습니다. 철권 캐릭터 밥과 흡사한 체형과 귀여운 얼굴로 미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격투기 팬들에게 인기가 있는 버터빈. 최근 레스토랑 운영에 힘쓰고 있는 그는 영화와 TV, 라디오에서도 모습을 드러냈고 EA 스포츠 게임 캐릭터로도 여러 번 등장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뭔가 정감이 가는 그의 선한 인상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호감인 것 같습니다. 넘버 8 얀 더 자이언트 노르키아. K1 팬들이라면 기억이 날만한 선수인 얀 더 자이언트 노르키아. 그는 197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으로 키 2m 11cm, 몸무게 160kg의 장사형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K1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노르키아는 이후 프로복싱과 MMA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는데요. 11전 11승 10KO의 좋은 프로복싱 전적에 비해 킥복싱 9승 16패, 종합격투기 2승 6패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노르키아는 대부분의 거인 선수들이 그렇듯 너무 느린 펀치 스피드와 애매한 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파괴력 역시 부족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유독 강한 선수들과의 경기를 많이 치르기도 했는데요. 미르코 크로캅, 제롬 르 벤너, 어네스트 후스트, 마이티 모, 소쿠주, 심지어 WWE 프로레슬러 나카무라 슌스케에게도 패배했으나 마이크 베르나르도와 밥셉에게는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노르키아는 레이세포의 스파링 파트너로 오랜 기간 동안 훈련했으며 특히 최홍만전을 대비함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넘버 7. 최홍만. 거인 파이터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최홍만은 전성기 시절 군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근육질의 몸매에 가공할 파워와 단단한 맷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격투기의 황금기를 이끈 장본인입니다. 키 2m 17cm의 몸무게 160kg를 넘나드는 그는 씨름 선수 시절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스타였는데요. K1에 진출하자마자 서울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6연승을 기록하며 밥셉의 야성을 이어받는 괴수 캐릭터로 한국과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색하고 임팩트 없어 보이는 타격 자세에도 불구하고 상대들은 그의 주먹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고 스피드가 느려 유효타 허용이 많았음에도 사기적인 신체에서 나오는 맷집으로 이를 커버했었죠. 제롬 르 벤너는 최홍만 선수와 1차전에서 쉬는 시간 세컨드에게 최홍만의 몸이 너무 딱딱해서 손이 아파 더 이상 못 때리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탈인간급의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톰 하워드를 피로 물들게 하고 밥셉에게 다운을 빼앗는 살인 니킥과 절대 강자 셰미 슐츠에게 선사한 핵꿀밤은 그의 시그니처 무브 중 하나인데요. 이 외에도 오지마킥, 북치기 소년 등 수많은 필살기들이 만들어지며 격투기 팬들에게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절 최홍만 선수의 인기를 능가할 만한 격투기 선수는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나 뇌하 수체 종양 수술 후 그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60kg에 육박하던 체중은 20kg가량 줄었고 특히 눈에 띄게 근육이 빠지면서 더 이상 괴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수술 후 복귀 전이었던 바다하리와의 시합부터 점점 경기력이 떨어지기 시작. 어마어마했던 괴력은 빠진 채 굼뜬 움직임의 전형적인 거인 캐릭터로 전락해버렸는데요. 예전과 같은 강한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밝고 건강했던 모습은 꼭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넘버 6. 알란 카라에프. 굵직굵직한 팔목을 보유한 알란 카라에프는 한눈에 보기에도 힘이 느껴지는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2m 1cm, 183kg로 육중한 체형의 그는 아마추어 스모 세계 챔피언을 지낸 경력이 있으며 러시아 스모 챔피언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모여있는 러시아에서 팔씨름 챔피언에도 등극한 그는 세계 팔씨름 대회에서도 7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며 2005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나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MMA에 도전했는데요. 엄지손가락으로 호두를 깨버리는 그는 악력 수치가 150이며 본인 말에 의하면 180까지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카라에프의 데뷔전 상대는 마찬가지로 과거 세계 팔씨름 세계 챔피언이었던 게리 굿리치였습니다. 알란 카라에프는 나름대로 준수한 테이크다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굴리치를 싸잡아 넘기며 경기를 지배하는 듯 했으나 포지션을 뒤집어낸 굴리치가 포암 초크를 성공시키며 탭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밥셉과 제롬 르 벤너에게 테이크다운까지는 성공했으나 뒷심 부족으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아버린 알란 카라에프. 그는 2006년 코지 카네치카에게 챙긴 서브미션 승리를 마지막으로 2승 3패의 전적을 기록한 채 MMA계를 떠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BML이라는 프로레슬링 단체에서 프로레슬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77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강한 힘과 거대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죠. 또한 카라에프는 과거 일본의 TV 광고에 나와 최홍만 선수와 함께 도깨비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넘버 5. 줄루직뇨. 키 2m 1cm, 몸무게 187kg의 거구인 줄루 직뇨는 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줄루 직뇨의 아버지는 힉슨 그레이시와의 무규칙 싸움 대결로 유명한 레이 줄루로 그 역시 키 190cm, 몸무게 117kg의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었는데요. 레이 줄루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내를 아들로 가지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고 때문에 체격이 좋고 신체가 건강한 여성을 열심히 찾아 헤맨 끝에 뛰어난 피지컬인 여성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중루 징요입니다.
그는 MMA 프로 무대에 데뷔하기 전 브라질에서 38전 전승의 발리투도 전적을 쌓았는데요. 이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는 전적이긴 하지만 그의 커다란 몸집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3년 브라질에서 종합격투기 무대에 데뷔한 줄루 징요는 7연승에 성공하며 당시 프라이드를 제패했던 효도르의 대항마로 엄청난 푸시를 받았으나 26초 만에 KO 패배를 하며 체면을 잔뜩 구겼고 그 이후에도 호드리고 노게이라, 버터빈 등에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배하며 브라질에서 날아온 거대 괴물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거인 사냥꾼 미노와 이쿠 히사에게 승리를 거두며 2010년까지 11승 8패의 전적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줄루 징요는 2018년에 링으로 복귀 이후 19년 만에 3경기를 연속으로 KO 승리하며 재기에 성공했는데요. 굳이 뛰어난 경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경기장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큰 관심을 받는 선수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Number 4. 고기 미투. 1908년 루마니아 태생인 고기 미투는 오늘 방송의 파이터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복서입니다. 미투는 15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신장에 관한 기록은 2m 36cm부터 2m 49cm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중 무엇이 맞든 간에 최장신 파이터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3살 때부터 6살로 보일 정도로 성장이 남달랐던 미투는 17살 때 서커스단의 스카우트가 될 정도로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서커스 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탈리아 복싱 선수 겸 스카우터인 움베르토 란시아에게 발견되어 파리로 건너가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투는 1935년에 베테랑 복서 세베리오 그리조를 만나 1라운드 KO로 승리했고 같은 해 루마니아 헤비급 전 챔피언이었던 두미투르 파벨레스쿠에게도 1라운드 KO로 승리하며 남다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936년 6월 8일 26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Number 3. 자이언트 실바. 키 2m 19cm, 몸무게 183kg의 자이언트 실바는 1980년대 브라질에서 농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88 서울올림픽에서 브라질 국가대표 농구 선수로 출전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센터였는데요. 이후 농구를 그만두고 1997년부터 프로레슬링으로 업종을 변경, WWE로부터 자이언트 실바라는 이름을 받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WWE에서 태그팀으로 활약했던 실바는 멕시코를 거쳐 일본의 뉴 재팬 프로레슬링에도 입단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3년 느닷없이 프라이드와 계약하더니 종합격투기와 프로레슬링을 병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자이언트 실바의 경기력은 너무나 저참했습니다. 격투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채로 링 위에 올랐고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하는 정체불명의 느린 타격에 붙기만 하면 넘어가는 그래플링 실력으로 제 아무리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인간 자체로 상품성이 뛰어났던 실바는 링 위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기오라 타카시에게 패배 후 몽둥이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캐릭터를 굳혔고 아케보노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벌인 승부에서 기무라로 탭을 받아내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 중전차 최무배 선수가 자이언트 실바를 꺾고 5연승을 달성하기도 했죠. Number 2. 아케보노. 보수적인 일본 스모계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갖은 차별을 겪었음에도 요코즈나의 자리에 오르며 스모계의 전설로 남아있는 아케보노. 1969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는 키 203cm, 몸무게 233kg로 스모 선수 중에서도 유별나게 커다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대를 스모로 제패한 그는 2001년에 은퇴를 선언하고 코치로 활동했으나 2003년 갑자기 스모 협회에서 탈퇴. 같은 해 연말 K1 다이너마이트에 출전하며 킥복싱 무대로 깜짝 데뷔했는데요. 데뷔전에서 밥새벽에 당한 KO 패배를 시작으로 연전 연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유일한 승리인 카쿠다 노부아키와의 시합은 팬들로부터 조작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케보노의 고래처럼 거대한 몸집은 도무지 입식 타격과는 맞지 않았고 당시 K1이나 프라이드의 서커스 매치 전용 선수들이 그렇듯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 과정 없이 격투기판에 뛰어든
게 화근이었는데요. 그나마 몸무게의 이점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종합격투기에 도전을 해봤지만 이마저도 모두 패배하며 킥복싱 전적 1승 9패, MMA 전적 0승 4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2005년부터 프로레슬러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아케보노는 일본의 여러 단체를 오가며 활발하게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요. 프로레슬링 무대에서 밥셉, 자이언트 실바, 브록 레스너, 빅쇼 등 다양한 선수와 이색 대결을 펼치며 여전히 좋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넘버 1 엠마누엘 야브로. 세상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운동선수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엠마누엘 야브로. 그는 키 2m 3cm, 몸무게 279kg로 줄루징요나 아케보노도 울고 갈 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풋볼과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그는 NCAA 디비전 2에서 올 아메리칸에 들었고 풋볼에서도 공격수를 맡으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이후 유도를 배우면서 투기 종목에 관심이 생겼고 스모까지 도전한 그는 아마추어 스모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까지 따냈습니다. 야브로는 1994년 UFC 3 대회에서 키스 해크니를 상대로 격투기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그에게 격투기는 무리로 보였고 결국 손바닥 치기와 펀치, 파운딩을 골고루 허용하며 KO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 후 4년 만에 다시 격투기 무대에 나타난 야브로는 전 세계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서브미션 기술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몸집을 이용한 누르기를 통해 탭을 받아내는 전무후무한 장면을 연출했죠. 그리고 불과 2달 뒤 몸무게 200kg 정도 차이가 나는 타카세 다이주에게 패배한 야브로는 더 이상 격투기 경기를 갖지 않았고 이후 토크쇼, 광고, 영화 등 방송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 그는 체중 감량을 하며 회복에 힘썼으나 안타깝게도 2015년 12월 21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네, 오늘은 거대한 파이터 탑 1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파이터들 외에도 알고 싶으신 선수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로입니다. 감사합니다.